대참사, 6골 실점. 처참하게 무너진 토트넘의 수비라인. 대책 없는 포스테코글루의 극단적 공격 축구. 토트넘 vs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 게리 네빌이 손흥민, 32. 토트넘을 디스했다. 토트넘은 23일 새벽,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에서 리버풀에게 3에서 6로 크게 졌다. 토트넘, 승점 23점, 은 리그 11위에 그쳤다. 리버풀은 승점 39점, 12승 3무 1패,으로 리그 선두를 달렸다. 손흥민이 부진했다. 선발로 출전한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결국 손흥민은 82분을 뛰고 티모 베르너와 교대했다. 토트넘은 무려 6골을 허용하며 수비의 구멍이 뻥 뚫렸다. 모하메드 살라가 경기를 끝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살라가 후반 9분과 16분 잇따라 2골을 추가했다. 5에서 1로 달아난 리버풀이 승부를 끝낸 상황이었다. 토트넘이 데얀 쿨루셉스키와 도미닉 솔랑케가 2골을 따라갔지만 늦었다. 리그 14, 15골을 신고한 살라는 엘링 홀란, 13골을 제치고 득점 단독 선두로 치고 올라섰다. 손흥민은 리그 5골로 22위에 그치고 있다. 이날 손흥민은 82분간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슈팅 1회와 패스 성공률 88%, 24분의 21. 상대 박스 내 터치 4회, 드리블 성공 1회, 크로스 성공 0회, 볼 경합 성공 1회, 볼 리커버리 4회를 기록했다.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매우 아쉬운 활약이었다. 메뉴 레전드 게리 네빌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은 전반 추가 시간 터진 소보슬라이의 3번째 골이 손흥민의 실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네빌은 토트넘의 전방 6명은 정말 익사이팅하다. 하지만 후반전에 평소에는 하지 않는 멍청한 실수를 범했다. 손흥민이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를 지나쳐 조 고메즈를 압박하는 멍청한 실수를 했다. 토트넘은 풀백들을 놔두고 엉뚱한 사람을 막는 그런 멍청한 실수를 한다. 3번째 실점 상황도 이와 비슷했다. 고 꼬집었다. 네빌은 손흥민의 실수를 콕 짚으며 토트넘은 손처럼 경험 많은 선수들이 있다. 그런데 손은 솔직히 정말 최악이었다. 난 평소에 손을 정말 사랑한다. 그는 월드클래스 플레이어다. 하지만 알렉산더를 안 막고 고메스를 막은 손의 결정은 넌센스였다. 정신이 아찔했다. 고 다시 되짚었다. 2. 리버풀 메뉴보다 더 심각하다. 오른쪽 화살표 12경기서 9패 충격적인 기록 세우다니. 라이벌은 최소 60년 전에 최악 리그 꼴찌팀보다 더 적은 승점에 말문이 닫혔다. 영국 언론들은 맨시티 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전했다. 맨시티는 아스톤 빌라와의 리그 17라운드에서 1에서 2로 패하면서 이번 시즌 8승 3무 6패가 됐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순위표 7위에 처져 있다. 특히 11월 초부터 벌어진 현 사태를 다른 팀들과 비교해보면 맨시티의 위기가 극명히 드러난다고 한다. 아스톤 빌라에 패한 것은 시즌 6번째이다. 그런데 지난 시즌 우승할 때 맨시티는 단 3번밖에 패하지 않았는데 벌써 2배나 많은 패전을 기록했다. 이 같은 불명예는 맨유나 리버풀이 지난 60년 이상 보지 못했던 최악의 기록이라고 한다. 맨시티는 최근 12경기에서 1승 2무 9패를 기록했다. 프리미어 리그 일정만 보면 11월 2일 열린 본머스전에서 1에서 2로 패한 것을 시작으로 브라이튼, 토트넘, 리버풀까지 4연패를 당했다. 12월 5일 노팅엄전에서 3에서 0으로 승리한 후 반등하는 듯 했지만 크리스털 팰리스와 무승부를 기록했을 뿐 맨유와 아스톤 빌라에 2연패 당했다. 한 통계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12경기만 보면 프리미어리그 주요 6개 팀보다 수십 년 동안 없었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라이벌 6팀이 12경기에서 9패를 당한 마지막 시기를 살펴보면 첼시가 지난해 4월 그레이엄 포터를 경질하고 프랭크 램퍼드를 임시 감독으로 임명한 후 2023년 5월 25일까지 9패를 당했다. 토트넘은 1997년 이맘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스널은 이보다 20년이나 더 전인 1977년 3월 23일에 이 같은 끔찍한 성적을 올렸다. 47년 전이다.
맨체스터 라이벌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비교하면 말문이 닫힐 지경이다. 맨유는 1961년 12월 16일 9패를 당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다. 무려 63년 전이 일이다. 리버풀은 더더욱 오래됐다. 12경기 9패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 1954년 1월 23일이었다. 70년 전의 일이다. 맨시티는 또 다른 불명예를 기록할 뻔했다. 아스톤 빌라전에서 패할 때까지만 놓고 보면 그렇다. 현재 리그 22, 즉 꼴찌는 사우샘프턴이다. 승점 6점만 기록 중이다. 사우샘프턴이 22일 밤에 열린 풀럼과의 경기에서 승리했더라면 프리미어리그 꼴찌팀이 11월 초부터 맨시티보다 더 많은 승점을 따내게 됐다. 무승부만 기록하면 5점으로 갔다. 결과는 0에서 0 무승부여서 나란히 11월부터 얻은 승점은 5점이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빌라와의 경기에서 패한 후 우리는 좋은 순간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다. 맨유전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후반전에 우리는 떨어졌고 우리의 프레싱이 충분하지 않았다. 며 아쉬워했다. 3. 충격. 손흥민 공짜로 못 보내. 토트넘 300에서 400억 몸값 붙이나 오른쪽 화살표 1년 연장 옵션. B클럽 이적 무력화. 급기야 그의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가 손흥민을 적절한 돈 받고 내다 팔 것이란 관측까지 나왔다. 토트넘이 갖고 있는 손흥민 계약 기간 1년 연장의 실체도 그를 2026년 6월까지 붙잡아두려는 것보다는 무료 이적을 막고 현금화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손흥민의 토트넘 계약 기간이 1년 늘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영국 매체에서 나왔다. 기브 미스포츠는 지난 23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손흥민의 계약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옵션에 대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매체는 이적 시장 전문 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의 견해를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달 두 차례나 손흥민의 계약 기간이 1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던 로마노는 이번에도 같은 견해를 유지했다. 로마노는 토트넘이 연장 옵션을 활성화해 손흥민을 2026년 6월까지 클럽에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10월 이후 클럽 내부 분위기가 그렇다. 공식적인 절차가 남아있긴 하다. 며 토트넘이 단지 다른 이유로 손흥민 계약에 대한 콜옵션 활성화 발표만 미루고 있다고 확신했다. 다만 다른 견해도 있다. 손흥민의 계약기간 1년 연장은 내년 여름 그가 자유계약, FA, 신분을 취득해 다른 구단과 자유로운 입단 협상을 통해 이적료 없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관측이다. 영국 유력지 더 타임스는 손흥민의 득점 감각이 급감했으며 윙어의 경우 만 34세 이후에 같은 기량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면서 손흥민의 계약 1년 연장은 매각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2015년 독일 레버쿠젠에서 400억 원 이적료로 토트넘의 둥지를 튼 손흥민은 해가 갈수록 활약이 증가하면서 두 차례 재계약을 했다. 손흥민은 지난 2021년 여름 토트넘과 2025년 6월까지 유효한 새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 계약엔 계약 기간을 2026년 6월까지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된 것으로 올 상반기에 알려졌다. 다만 토트넘이 옵션 행사를 공식 발표하지 않다 보니 유럽 B클럽이 그에게 구애하는 상황이다. 특히 스페인 명문 구단들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에 관심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팀은 이번 시즌 라리가 전반기 1위와 2위를 나눠 가졌다. 전반기를 선두로 마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프랑스 국가대표 공격수 앙투안 그리즈만을 미국으로 보내고 그 빈자리에 손흥민을 쓰겠다는 생각이다. 바르셀로나는 레프트 윙에 브라질 국가대표 하피냐가 있어 손흥민의 경우 입단하면 준주전급이 될 전망이다. 24일 스페인 엘나시온날은 바르셀로나가 뮌헨과의 재계약을 미루고 있는 미드필더 요수아 키미히와 함께 손흥민을 데려올 태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구단의 계획은 손흥민이 FA 신분을 취득할 때만 가능하다. 손흥민이 이적료를 달고 시장에 나온다면 두 구단도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 손흥민 입장에선 토트넘을 떠나야 한다면 하루라도 젊은 내년 여름에 축구 인생 마지막 도전을 위해 떠나는 것이 좋다. 이적료가 붙게 된다면 B클럽들의 관심이 급감할 전망이다.
손흥민의 매력도는 어린 선수들처럼 1,000억 원 이상의 큰 이적료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180억 원 정도의 합리적인 연봉으로 2년 정도 그의 정상급 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스트라이커와 레프트윙은 물론 공격형 미드필더와 오른쪽 공격수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전천후 공격수라는 것도 장점이다. 독일 이적시장 매체 트란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손흥민의 현재 시장 가치는 670억 원 정도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공헌도와 마케팅 기여도 등을 인정해 다른 곳에 보내더라도 100억 원 정도의 싼 몸값을 매기면 다행이지만 지금까지의 토트넘 행태를 보면 레버쿠젠에 지불했던 400억 원 정도를 원할 것이라는 게 영국 현지의 관측이다. 거취 질문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 고 답하는 손흥민이 언제 다른 답을 내놓을지 아직은 그 시기를 알 수 없다.